동업자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정오입니다. 요사이 문재인 정권이 오로지 김정은만 이렇게 챙기니까 우리 국민들이 그러면 우리의 생명, 재산, 자유는 누가 지켜주느냐 해서 이 정부를 걱정합니다. 정부가 국민을 걱정해 줘야 되는데 정부는 김정은을 걱정해 주고 국민들을 소홀히 하니까 이제는 정권이 국민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국민이 정권을 걱정하고 비판하고 오히려 미국이 좀 문재인 정권을 견제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좀 이상 심리가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미국이 지금 한 달 사이에 제정신을 좀 차리고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참 미국이 바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는 견제를 강화를 하고 하니까 참 곤혹스러운 것 같습니다. 워싱턴에서의 이 공기는 어떠냐 하면은 어차피 트럼프, 김정은 이 회담은 북한의 비핵화를 이루는데 실패할 것이다. 문제는 언제 실패를 선언하느냐, 언제 실패를 인정하고 선언하느냐. 그것이 아마도 연말 아니면 2019년 초가 될 것이다. 그때 가서 다시 제재를 강화하고 군사적 옵션까지 생각해야 되는데 남북 관계에서 너무 나가버리면은 미국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옵션이 약해진다. 이걸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북한과 가까워지는 것을 계속 견제하는 것이죠. 요새 그런 기사가 연일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선동 언론에서는 그런 걸 정정적으로 보도하지 않고 있지만은 미국의 VOA라든지 CNN 등등은 지금 계속 볼턴 보좌관 인터뷰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볼턴 보좌관이 다시 이제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대화 국면으로 갈 때는 폼페오가 등장하더니 이제는 제재로 복귀하는 국면에서는 볼턴 안보보좌관이 등장해가지고 아주 싸늘한 이야기를 합니다. 트럼프 김정은 합의 때 미국은 성의를 다했는데 북한이 아직도 비핵화를 위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미군으로 추정되는 유해 55구 보내준 걸 뭐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를 확인할 때까지는 종전선언도 안 된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안 된다. 이런 입장이죠.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은 앞뒤가 막혀버렸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하고자 하는 게 비핵화를 한다. 김정은이가 비핵화를 한다는 이 환상을 심어놓고 거기서 북한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지금 노력하는데 다 막히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도 안 된다. 개성공단 재개도 안 된다. 북한 철도 현대화도 안 된다. 이게 미국의 공식 입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다 대북 제재와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이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재를 각오하지 않고는. 더구나 최근에 북한산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으로 둔갑을 해가지고 한국에 여러 차례 들어와가지고 발전소 등에서 쓰여졌다. 이것 때문에 미국에 딱 약점이 잡히고 말았습니다. 미국은 마음만 먹으면은 한전 같은 큰 회사를 제재 대상으로 검토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문재인 정권의 손발이 묶여버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그동안에 문재인 정권의 대북 정책을 한참 공부하던 이른바 전문가들, 농객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는 대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지 한
한 달 사이에 상당히 조용합니다. 조용하니까 마음은 편한데 왜 조용한지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예측했던 것이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더구나 국무부가 남북 철도 현대화 있는 거 또는 현대화 뭐 이런 거죠. 그게 뭐냐 하면은 14선언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개성 신의주 철도와 개성 평양 고속도로를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해 개보수 문제를 협의 추진하기로 한다. 또 4.27 선언에는 남과 북은 민족 경제의 균형 발전과 공동 번영을 이루기 위해 14선언에서 합의한 사업들을 즉각 추진해 나가며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도로들을 연결하고 현대화하여 활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취해 나가기로 했다. 이 상당히 철도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건 위험은 천만한 이야기입니다. 교전 상대국 적입니다. 적군입니다. 적군의 기동 능력을 증강시켜주는 철도를 우리가 현대화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이적 행위입니다. 이적 행위입니다. 이건 북한 주민을 먹여 살리는 문제하고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 듭니다. 철도. 군대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동 속도가 빨라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이동 속도가 빨라야 돼요. 그것은 장비의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동 속도. 이동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는 도로가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철도가 발달해야 됩니다. 과거 전사를 보면은 철도가 발달한 나라가 이겼어요. 제가 전사를 좀 찾아보면은 철도를 전쟁에 가장 잘 활용한 나라가 프러시아입니다. 프러시아는 1866년 오스트리아를 침공할 때 5개의 철도 노선이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는 철도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결국 병력을 빨리 이동, 집중시킬 수 있었던 프러시아가 이겼습니다. 프러시아는 1842년 철도를 깔 때부터 전쟁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으로 군대가 통제하에서 철도를 운영을 했습니다. 이 결정판이 1870년 보불전쟁입니다. 프랑스, 당시에 유럽에서 최고 강자는 프랑스였습니다. 나폴레옹 3세가 지도하는. 이때 보불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프러시아는 독일 통일을 방해하는 프랑스의 길을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때도 철도망이 발전한 프러시아가 9개의 철도 노선을 이용해가지고 전방으로 35만 명의 병력을 집중시키는데 8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 8일 동안 85만 명의 병력, 8만 7천 마리의 말, 8만 4천 문의 대포를 집중시킬 수가 있었는데 프랑스는 이 철도를 민간인이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프러시아는 군인이 관리하고 해가지고 이게 전방 배치에 장애를 겪었습니다. 이 메치라는 도시에 40만 명이 모이도록 되어 있는데 20만 명밖에 집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추가가 돼가지고 결국 30만 왔고 프러시아는 40만을 동원했습니다. 여기서 프랑스가 졌어요. 알사스 로렌 지방 다 빼앗기고 유럽의 패권 국가의 자리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에 반성을 한 프랑스는 그 뒤에 철도를 잘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세계대전, 1914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니까 이번에는 프랑스가 잘 발달된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전방에 군사력을 배치해가지고 1차 세계대전에서는 이겼습니다. 프랑스가 이겼어요. 철도의 전쟁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이동을 쉽게 해주는 철도를 왜 우리 돈으로 놓아줍니까, 세상에? 그 철도를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북한에 갈 일이 있습니까? 간다고 한들 그게 몇 사람 가겠습니까? 더구나 우리는 서울은 이 휴전선에서 4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북한군의 이동 속도를 늘려주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만 북한이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전방에 배치된 병력을 뒤로 물렸을 때 하는 것이죠. 북한의 철도망을 북한이 대남 적화를 공식 포기하기 전에 북한의 철도 능력을 향상시켜주는 것은 이적행위입니다. 이적행위. 이것은 뭐 평화 민족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그 실체는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걱정을 국민들이 하고 있다니까요. 국민들이 하고 미국이 대신해 주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와 국민이 이 정권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참 비참한 이야기죠. 비참한 이야기. 미국은 일종의 보디가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지금. 북한은 스토커입니다. 대한민국은 여자죠. 이 스토커가 여자를 계속 괴롭히는 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경비원 보디가드로 여기 왔더니 이 여자가 스토커하고 연애하고 바람 피우고 있는 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바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제재 강화, 문정부에 대해서는 견제 강화. 그럼 한국은 누구 편이 들어야 됩니까? 한국은 김정은 정권이 아니죠. 김정은의 안전을 챙기는 이 문재인 정권을 계속 지지해야 됩니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